알고리즘의 대표 코너죠. 여야 중진들의 화려한 입담과 각 당의 아젠다를 만나볼 수 있는 디톡스 정치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죠? 네, 저희가 3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웃음입니다. 정치와 웃음이 좀 안 어울리는 말 같지만 저희가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어려운 거를 또. 네. 네, 함께 보시죠. 디톡스 정치입니다. 자타공인 여야의 최고 논객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 대표 정청래입니다. 네. 최고의 논객이에요? 논객 아니고? 칭찬 한마디씩 하고 좀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장제원 의원은 장제원 의원 앞에서는 제가 가끔가다 꾸짖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저희 동네 분들한테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말을 잘한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셨죠. 가장 논리적이다. 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토론하기는 예. 힘든 상대예요. 네. 예, 다들 너무 그렇게 말씀을 팩트 해주시더라고요. 중심으로 예. 말씀을 하시니까. 네. 다음 회계도 계속 두 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상대가 있고 예. 만만치 않은 상대가 있어요. 만만치 않은 상대. 이건 뭐 거의 개그 두 분도 좀 정계 은퇴하시면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이런데 참 이 은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정계를 계속 하겠다는 그런 근데 말씀을 어쨌든 드리고요. 저의 버킷리스트는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사실은 제가 정치를 안 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방송 앵커를 하고 싶어요. 장제원의 이름을 붙인 예. 장제원 투나잇 쇼 이런 거를 위클리 정도로 금요일 날 밤에 한번 탁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예. 좀 저희가 해보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요. 제가 자리를 바꾸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모시는 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꼭 음반 하나 내고 싶어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참 가수를 하고 싶었는데 이 음반을 제가 꼭 한번 내고 싶고. 앵커하면 방송국 잘 되겠어요? 아마 시청률이 역대급으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좀 비슷한 것도 있는데요. 산속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자연과 벗하며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방송 진행, 정청래 이름을 단 장제원 앵커가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쌍벽을 이루는 정청래의 시사 토크. 같은 시간대에. 어떻게 잘 아시네요.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네. 네. 2030 엑스포도 그렇지만 이게 아마 그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도로 들어서는 순간 부산의 산업 구조부터 크게 변할 거고요. 관광 수요도 엄청날 거고 이 부산 지역이 정말 큰 혁신적인 그 변화가 있고 자연스럽게 그 수요는 채워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편집을 각오하고 얘기하면요. 예.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부산이 물류 도시가 돼요. 예. 그러면 일본의 수출품이 배를 타고 유럽까지 가는데 40일이 걸려요. 근데 부산에 내려서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가는데 14일 걸리거든요. 네. 26일간 물류 비용이 절약됩니다. 그러면 일본의 수출 컨테이너가 다 부산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면 부산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역사상 볼 수 없었던 가장 중흥기, 르네상스의 부산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것과 연동해서 생각해보면 김해공항보다는 가덕도 공항이 더 적합하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다른 데로는 생각 안 하시겠네?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 그러면 힘이 받칠 것 같고. 좋은 말씀이라 일단 편집 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천과 가덕도가 투포트 시스템으로 가면은 우리나라의 그 물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되고 앞으로 우리 그 가덕도 신공항이 차지할 건 이 동남권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그러한 관문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에 국회의원 지역구도 엄청 늘겠는데요. 늘어나면 좋죠. 국회의원 많이 생기고. 거기서 대장하세요. 네, 잘 봤습니다. 저는 뭐 다시 봐도 굉장히 재밌는데 네. 안 그래도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걸 해내셨어요? 예, 저니까요. 아니 그런데 웃음을 자아내는 장면도 있었지만 두 분이 치열하게 붙을 때는 굉장히 치열하게 붙으셨잖아요. 그래서 네. 좀 난감하셨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매회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는데 설 특집 알고리즘 두 번째 키워드는 불꽃입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사토크 알고리즘의 장재원입니다. 정청래입니다. 6개월이나 벌써 했네요. 이 프로그램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6개월 동안 해보시니까 어때요? 장재원 의원하고 케미가 잘 맞는다. 다른 프로에서는 많이 싸웠어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네. 그렇게 그렇지는 않았죠. 근데 이 프로그램은 칭찬하기, 대안내기. 대안내기.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한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비판을 세게 해놓으면 네, 대안내기가 뭐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화내지 않기. 박수치기. 이게 거대 야당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하고 싶고 다 하려 그러면 저희가 왜 필요합니까? 300을 다 갖고 가세요. 저희들이 뭐하러 있습니까? 아까 야당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더 어포지 파티. 그렇죠. 여당은 룰링 파트잖아요. 네. 룰링 파티. 룰링이 뭐 지배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책임진다. 이런 뜻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중도층은요, 미국 중도층과 달라가지고 일방 독주 되게 싫어해요. 저희 당이 지지율이 왜 올라갈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만 올라갈까요? 저희들이 특별히 잘한 거 있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독주하는 거에 대해서 견제 심리가 발동한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중도층은요, 견제 심리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네, 그다음에 좀 이따가 제가 예각의 분석을 할게요. 그러니까 좀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으세요. 민주당은 좀 듣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현 시점에서 이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내놓은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근데 나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이 사면권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외에는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 없어요. 민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청와대와 아무 교감 없이 집권당 대표가 이걸 던졌다? 방금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의 뜻을 잘 모르고 대통령의 공약을 잘 모르고 생각 없이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집권당 대표로서 생각 무책임한 없이가 아니라 일입니까? 생각 안 해보고. 그러니까 참 저는 국민의힘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잡아간 사람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성해야 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됩니까? 또 하나는 무슨 시종 자범 얘기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범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참 자존심도 상하고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어요? 누가 좀 사면해달라고 그랬냐고요. 그쪽에서 사면해달라고 그쪽에서 이낙연 하태경 대표가 의원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태경 의원이죠. 다른 사람도 많이 했죠. 공식적으로 당 대표가 사면해달라는 얘기한 적 있습니까? 아니, 당의 사과를 공식 했잖아요. 입장으로 사면해달라는 얘기 김종인 있습니까? 비대위원장이 사과한 건 뭐예요? 사과는 사면을 기대하고 한 거 아니에요? 사면을 기대하고 그 들어가 봤습니까? 속에? 그럼 왜 사과했어요? 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국민들 앞에 사과한 거예요. 도의적인 사과를 한 겁니다. 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면 사면 안 할 겁니까? 정말 안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20년 동안 살릴 겁니까? 제 얘기는 그만큼 제가 그러니까 있다는 그런 식으로 거죠. 논리를 비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없다고 그 제가 얘기하면 있다 안 된다는 거죠. 하더라도 전임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순기능을 역할을 하고 또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격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면 최순실도 사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 입으로 사면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세훈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유, 뜨거웠습니다.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런데 알고리즘이 또 인상적인 게 이 불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예. 대안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네, 대안을 웬만하면 좀 많이 제시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디톡스 정치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날카로웠던 대안 제시 장면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희 쪽 지지자들은 또 이걸 껄끄럽게 좀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 총장의 관계. 관계 너무 친한 예. 거 아니냐. 한때는 친한 형처럼 이렇게 대하고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또 윤석열 총장 몰아붙이는 거 보니까 또 사적인 관계가 좀 끝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두 사람이 뭐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화도 하고 예. 상의도 하고 하는 것이 둘 다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좋다. 왜냐하면 사소한 오해가 더 큰 게 일을 망칠 수가 있거든요. 좀 상의는 하는 모습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박범계 후보자에게 굉장히 독서를 좀 했는데 좀 부탁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법무부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저스티스, 정의를 갖다 구현하는 주무장관이잖아요.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이 흐트러 놓은 이 비상식,
상식으로 좀 돌려놨으면 좋겠다. 간단합니다. 검찰개혁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제 검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행할 수 있도록 가는 그런 온화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첫째는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 지금까지 대검 차장하고 검찰국장하고 미리 만나가지고 조율해서 안을 만들고 마지막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서 이렇게 좀 조율해서 최종안을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하는 그거 다시 복원시켜야 됩니다. 절제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해야 됩니다. 법무장관으로서. 그다음에 감찰권 마음 남용해가지고 직접 검찰에 지시하고 자신이 검찰총장이 아니잖아요. 그 장관이라 그래서 정치 편향적인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만 옳다고 검찰을 막 몰아붙이면 또다시 제2의 추미애 장관 시즌2가 될 수밖에 없다. 나 이런 점을 우리 그 박범계 후보자에게 청문회 때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 꼭 그런 장관이 되기를. 장제원 의원보다 빨리 저도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법을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준비를 했어요. 약간 각도는 다른 건데 코로나 사태 이후 이 영업장들, 이 소상공인들이 80%가 다 매출 감소를 그렇죠. 겪었다는 거예요.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사대보험이래요. 그래서 사대보험 같은 경우 사업주가 50%를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난 기간에는 이 사대보험의 50% 사업주가 부담하던 것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존해 주는 걸로. 그래서 이 법도 제가 냈는데 장제원은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원래 보호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강원래 씨가 또 요즘 또 이렇게 그분의 말씀하시는 게 사실 지금 현재 자영업자가 느끼는 걸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 K방향이 실패했고 꼴찌다 이 얘기는 감정이 격해서 나온 얘기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만큼 지금 절박하다는 거거든요. 각종 공과금, 또 임대료를 어떻게 고통분담할 것이냐, 또 대출금을 또 어떻게 유예해 줄 것이냐 이런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좀 법안을 발의해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제 법안에 공동 발의하시고 공동 발의해요 같이. 저도 그럼 공동 발의해요. 근데 중요한 게 어떤 이번에 민주당에서는요 세출 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550조면 정말 장담합니다. 올해 결산할 때 10% 정도는 불용 나옵니다. 그 불용 나오는 거 확 좀 이 손실보상금으로 돌리고요. 모처럼 야당다운 모습을 봅니다. 잘했어요. 네? 우리 디톡스 정치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장제원 의원께서 먼저 새해 인사해 주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힘드시죠? 늘 국민들 뵈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희가 2월 국회에서 국민들께 두텁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돼서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든 설날이지만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설날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축년 새해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해해라고 그럽니다. 저희 국회도 소처럼 묵묵히 일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하는 소가 매를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하는 소가 되겠습니다. 비록 매를 맞더라도 매를 맞는 소처럼 묵묵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시사토크 알고리즘 많이 봐주세요.